저사양 PC로 이루어진 수십만 대의 노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수록 신뢰 그래프가 민주적으로 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파이 노드가 베트남이나 한국,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좀 몰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 컴퓨터 한 대 한 대가 전 세계 네트워크 지도 위에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거예요. 그 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넓게 퍼질수록 파이라는 네트워크 자체가 더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구조가 나중에 파이오니어들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드 켜놓고 채굴하고 검증하는 게 전부지만 이 유휴자원 임대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냥 켜져 있는 시간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번 0.6.2 업데이트로 기존의 노드 진입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포트 오픈이 간편해졌습니다. 혹시 노드 때문에 밤새서 고생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사흘 밤을 꼬박 세웠거든요. 포트 포워딩이 안 열려서 몇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거나 라우터 설정 화면 들어갔다가 뭘 눌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껐다 켰다만 반복했다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특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처음 노드 설치할 때 그때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관련 글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포트 포워딩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날 처음 들어봤고요. 라우터 설정 화면 들어가서 뭘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방화벽은 또 왜 막고 있는지 검색해도 나오는 글은 죄다 영어에다가 저랑 상황이 다른 라우터 기종 얘기고 다른 통신사 얘기였어요.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우면서 사흘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고 새벽쯤에 포트가 열리더라고요. 그 순간의 짜릿함 지금도 몇 년 지났지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뭔가 몇 날 며칠 안 풀리던 문제가 딱 풀렸을 때 그 기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 파이노드 0.6.2 업데이트 내용 보다가 조건만 맞으면 이 포트 설정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손을 안 대도 되는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문턱이 낮아졌더라고요. 처음엔 좀 허탈했어요. 그때 그 고생이 이제는 필요 없는 일이 됐구나 싶어서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쉬워할 일이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한테는 진짜 좋은 신호더라고요. 노드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건지 그리고 이게 왜 파이 생태계 전체에 중요한 변곡점인지 오늘 프로토콜 27이라는 다음 단계까지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노드 운영해 보신 분들은 특히 공감하실 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왜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쉬운 타이밍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짚을 건 UPnP 자동 포트 설정입니다. 이전까지는 노드 운영자든 로컬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솔로 호스트 사용자든 라우터에 직접 들어가서 포트를 하나하나 열어야 했습니다. 저처럼 네트워크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큰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0.6.2부터는 UPnP를 지원하는 라우터 환경에서 이 포트를 여는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공식 발표문에도 자동으로 필요한 포트를 열어준다고 명시했는데요. 제가 사흘 걸려서 겨우 봤던 그 초록불이 조건만 맞으면 이제는 훨씬 빨리 뜨는 화면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손 안 대도 된다는 아니에요. 일단
UPnP라는 기능 자체가 라우터가 지원한다고 해도 기본값으로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UPnP 옵션을 한 번은 켜주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구형 라우터는 UPnP 자체를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통신사 공유기 뒤에 개인 공유기를 하나 더 물려서 쓰는 이른바 이중 라우터 구조에서는 UPnP 신호가 통신사 라우터까지는 잘 안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면 여전히 수동 포트 포워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이제 노드는 무조건 자동으로 된다기보다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케이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저처럼 라우터 환경이 복잡하지 않은 분들은 체감상 확 편해지실 거고, 이중 라우터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몇 단계를 거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트 체커라는 기능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내 노드랑 모바일 파이 앱 사이의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해주는 도구예요. 연결이 잘 안 될 때 어디가 문제지 하고 헤맬 필요 없이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솔로 호스트 앱 관리 체계예요. 이것도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바로 공개로 올리기 전에 일부 먼저 공개해서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주고 반응 보는 경우 있잖아요. 솔로 호스트 앱도 비슷한 구조가 생겼어요. 이제 개발자들이 자기 앱을 초안, 미등록, 등록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 됐거든요. 초안은 아직 다듬는 중인 단계고, 미등록은 정식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링크만 알면 써볼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등록은 누구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정식 공개 단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등록 상태라도 노드 운영자가 나는 이 앱 한번 써볼래 하고 자기 판단으로 실행해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식 출시 전에 진짜 사용자 환경에서 미리 테스트해 볼 통로가 생긴 거고요. 이 외에도 앱 설치할 때 탭이 이상하게 전환되던 버그, 백그라운드에서 상태 추적이 꼬이던 문제들도 이번에 정리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 변화들이지만 그 방향은 하나입니다. 노드를 기술 잘 아는 사람만 쓰는 도구에서 누구나 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로 만드는 방향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흘 동안에 밤낮 했던 고생이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자동화는 최전선 위에 쌓인 결과물이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포트 설정이 자동으로 된다는 게 그냥 편해졌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것도 꽤 구조적인 의미가요.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그러니까 SCP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형 데이터 센터 채굴이 몰리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 컴퓨터들이 신뢰 그룹을 이루면서 합의를 만드는 구조예요. 이 구조에서는 노드의 숫자가 많아지고 지리적으로 넓게 퍼질수록 네트워크가 더 튼튼해집니다. 저사양 PC로 이루어진 수십만 대의 노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수록 신뢰 그래프가 민주적으로 분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파이 노드가 베트남이나 한국,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좀 몰려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게 왜 리스크냐면 그 지역에 정전이 나거나 인터넷 규제가 생기거나 하면 네트워크 합의가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 되거든요.
UPnP로 진입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같은 다른 대륙의 개인 컴퓨터 자원도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지리적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요. 6천만 명이 넘는 모바일 사용자들이 만들어온 보안 서클 데이터가 이 데스크톱 노드가 만드는 합의 구조에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활성화된 데스크톱 노드가 늘어날수록 이 검증자 인프라가 두터워지고 51% 공격 같은 위협에 대한 저항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저는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노트북 켜놓고 계신 분, 그 컴퓨터 한 대 한 대가 전 세계 네트워크 지도 위에 점이 하나씩 찍히는 거예요. 그 점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넓게 퍼질수록 파이라는 네트워크 자체가 더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눈여겨본 부분이 이거예요. 파이노드 0.6점이랑 같이 솔로 호스트 기반 분산 컴퓨팅 실증 테스트가 완료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원봉사 노드 운영자 5명이 참여했고요. 파이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이 5개 장치의 연산 작업을 보내고 처리하고 결과를 다시 받아오는 과정 전체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걸 검증했다고 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노드라는 건 대부분 검증하고 원장 기록하는 일에만 컴퓨팅 파워를 쓰고 나머지 CPU나 GPU, 대역폭은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파이는 이 유휴 자원을 실제 상업적 연산 작업으로 돌리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를 계속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증까지 완료됐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한 얘기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구조가 나중에 파이오니어들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드 켜놓고 채굴하고 검증하는 게 전부지만 이 유휴자원 임대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냥 켜져 있는 시간 자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규모나 시점은 확신할 수 없지만 방향 자체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 이전에 2025년 10월에 오픈마인드랑 같이 진행했던 로봇공학 AI 이미지 인식 분산 학습 검증도 있었죠. 그때는 7대의 노드가 참여해서 요청 승인이 1초 안에 이루어지고 이미지 인식 추론이 4초 안에 끝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솔로 호스트 테스트는 그거랑은 별개의 테스트예요. 노드 5대로 진행된 코디네이터 자동 연동 파이프라인 검증이었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커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AI 모델 학습이나 대규모 LLM 추론,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처럼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한 외부 기업들이 파이 네트워크의 분산 노드 인프라를 빌려서 연산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 대가로 파이 코인을 지불하고 자원을 제공한 노드 운영자들이 그 파이를 보상으로 받는 구조예요. 이건 투기적 거래 말고 실제 사용처가 파이 코인을 흡수한다는 뜻이거든요. 시중에 도는 파이가 B2B 인프라, 그 이용료로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잠기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그냥 켜져만 있는 그 시간, 그게 나중에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실증 5명이었습니다. 오픈마인드 때 7명이었고요. 둘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어떻게 보면 조건이 좋은 노드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파이 노드는 42만 대가 넘습니다.
5명한테 통했던 파이프라인이 42만 대 규모에서도 똑같이 매끄럽게 돌아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작게 성공했다, 그것이랑 크게 성공한다,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 구간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하나 짚고 갈게요. 파이노드 0.6.2는 여러분의 PC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반면에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파이 블록체인 전체를 규정하는 코어 엔진 규칙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완전히 다른 층위의 얘기예요. 지금 파이 메인넷은 프로토콜 26.1을 쓰고 있고요. 다음 단계 프로토콜 27, 코드네임 지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로토콜 27의 핵심은 CAP007이라는 표준인데요. 쉽게 말하면 계정 추성화를 완성하는 작업이에요. 스마트 계약 기반 계정이 자기 인증 로직을 다른 주소로 위임할 수 있게 되고 서명 정보를 압축하는 새로운 자격증명 방식도 도입됩니다. 참고로 이 CAP007은 파이가 기반으로 삼는 스텔라 코어 자체에서는 올해 7월에 이미 메인넷에 반영된 표준이고요. 파이는 이걸 자체 일정에 맞춰서 순차 도입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실제로 뭘 가능하게 하냐면요. 복잡한 시드 문구 없이도 소셜 리커버리나 다중 서명, 권한 위임 같은 기능을 일반 사용자도 쉽게 쓸 수 있는 지갑의 경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 페이로드에 주소를 명시적으로 바인딩하는 방식이 추가되면서 같은 개인키를 여러 계정에서 쓸 때 생길 수 있는 리플레이 공격도 프로토콜 차원에서 막힙니다. 트랜잭션 용량이 줄어들고 수수료도 낮아지니까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에서도 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요. 파이코어 팀은 이 프로토콜 27을 오픈 메인넷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 마지막 대규모 개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요. 파이노드 0.6.2가 분산 연산 자원을 늘리는 확장을 담당한다면 프로토콜 27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 엔진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프로토콜 27이 마지막이라면서, 근데 스텔라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될 텐데 그럼 파이도 끝없이 그거 따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오거든요. 저는 이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파이가 스텔라 코어 기반인 이상 앞으로도 스텔라 쪽 개선사항을 계속 흡수해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노드가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블록체인이면 다 그래요. 규칙이 바뀌면 노드도 계속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건 프로토콜 27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다른 지점이에요. 프로토콜 27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업그레이드 자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처럼 코어팀이 일정 정하면 노드는 투표권이 없이 그냥 따라야만 하는 방식의 마지막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공지했잖아요. 언제까지 업데이트를 하라고 날짜를 정해줬었죠.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업그레이드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커뮤니티 참여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코어팀이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업계 분석 기사에서 나온 전망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따라가긴 계속 따라간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 대신 누가 그 방향을 정하느냐, 그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상 보시고 그럼 나도 업데이트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윈도우나 맥으로 파이 데스크톱 쓰고 계신 분들은 따로 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점이 오면 그냥 PC를 껐다가 다시 켜시고 다시 프로그램 작동시키시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돼 있을 겁니다. 빨리 하고 싶으시면 공식 홈페이지 노드 페이지에서
직접 최신 버전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리눅스로 CLI 기반 노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직접 제어하고 싶으시면 수동 업데이트 명령어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환경마다 다르니까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처럼 사흘 밤낮 새면서 라우터랑 씨름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 오늘 짚어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파이노드 0.6.2는 포트 설정 자동화랑 솔로 호스트 앱 관리 체계로 노드 참여의 기술적 문턱을 확 낮췄고요. 이 문턱이 낮아지는 게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의 탈중앙화랑 보안 구조를 두텁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솔로 호스트는 여러분의 컴퓨터 유휴 자원을 실제 수익 구조로 연결하는 실증을 시작했고요. 프로토콜 27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 엔진 자체를 계정 추상화, 보안 강화 방향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극초창기에 진짜 아무 정보도 없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쉬워진 걸 보면서 솔직히 약간 아쉬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노드를 켜는 일이 이제는 파이오니어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기본 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노드 한 번도 안 켜보신 분 계시면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한번 켜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저처럼 이미 노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노드 점수랑 그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댓글로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창기부터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서인지 지금 28.8점이에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점이신지 여러분의 점수도 댓글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는 자랑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은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읽는 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였습니다. 다음 토끼굴에서 만나요.